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국한 한국인 탓이다. 정부 신뢰를 깎으려 방역에 소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지금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면접 L경제입니다. 대구 봉쇄 논란 하루 만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했거든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 원인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인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설마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TK 봉쇄 이 얘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박능우 장관 특정 종교에서 확산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발언도 같이 소개돼 있네요. 박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회의에서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확진 이거 체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능력 탁월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대량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그건 맞지만 지금 이런 말을 할 분위기인가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장관 박능우 장관의 말에 야당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궤변 말라 이런 질타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무슨 발언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숙주는요,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 그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입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나 보건복지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막아도 우리나라 발생지가 우리나라입니까?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한국인은 그럼 격리 수용을 해야죠.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도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영구 대표님,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에도 맞지 않고 예. 너무 중국 눈치 보는 거라 저게 주무 장관으로서 할 소린가 이런 게 들어요. 아니 중국이 요즘에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직도 눈치를 봅니까? 최초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예.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중국 사람이었어요. 아.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가이드가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가이드하다가 지금 걸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물론 한국 사람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중국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예. 그거를 꼭 중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중국 입국 금지를 안 하니까 그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모기 약 치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예. 야당 의원이 질타하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장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전 장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비판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억울함이 좀 있었을까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누가 없겠습니까? 예. 근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예. 중국을 봉쇄한 나라랑 안 한 나라랑 예. 지금 코로나19 퍼진 게 확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협회도 그렇고 감염의학회도 그렇고 예. 처음부터 중국 봉쇄를 좀 철저히 좀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부터 얘기가 중국하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안 막았잖아요. 예. 안 막았는데 갑자기 박능우 보건복지부 예. 장관이라는 사람이 예.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한국인 때문에 이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정말 참 자질이 의심스럽고 예. 지금 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예. 이걸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해야 되는데
저렇게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국민의 부활만 자꾸 돋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나 예. 의사협회에서도 박능우 장관 빨리 경질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형택 변호사, 사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30여 명 정도로 머물렀을 당시에는요. 중국에서 건너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확진들이 나오고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제 이제 박능우 장관의 말이 거기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요. 10분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급속하게 는 거는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팩트로 보면요. 사실은 이제 중국을 과연 입국 금지를 했어야 되냐 가장 그게 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뭐 입국 금지를 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탈리아나 우리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국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국 제한이 바로 어쨌든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뭐 중국에서 온 한국인도 있지만 중국에서 온 중국인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넘어온 예.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있거든요. 예.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아마 대화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야당 의원이 굉장히 이제 세게 질책을 하니까 예.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 답변할 때는 좀 감정이 좀 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예. 어쨌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인 요인도 크다. 그리고 예. 지금 신천지, 그러니까 대구 이제 대남병원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 감염 경로를 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다. 예.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예. 누구를 지금 탓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안 해도 될 말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은요. 이런 표현을 굳이 안 쓰고 사실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오리무중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오신 한국인 분들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될 것을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또 기사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박능우 장관이 어제 한 얘기 중에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감염학회는 입국 제한 요청 안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사실과 다른 거 아니야. 무슨 조선일보는 뭐 거짓말 논란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제 얘기 중에서 뭐 의사협회, 뭐 감염학회 얘기를 하면서 감염학회가 지금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 지역에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장관의 말이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얘기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런 걸 한 건 사실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 대한 그 입국 제한은 건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 후베이성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걸 요청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대한 그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를 해왔죠. 네,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의학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분야에 전공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규수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뭔가 글쎄요. 좀 약간 충돌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예, 이른바 팩트 파인딩,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예, 박능우 장관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예.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고 두 번째는 예. 감염학회에서 저 내용을 제대로 얘기를 한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로 그 논란일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뭐 이 정도면 예. 보건당국도 그렇고 감염학회도 그렇고 예. 서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아마 뭔가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입장 발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한 네, 거를요. 네. 저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혁근 기자, 지금 사실은 감염학회 측에서는 지금 보도들에 따르면은 좀 몇 차례 뭐 얘기를 했다, 좀 약간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의사협회하고 감염학회 두 개의 단체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쪽 단체를 비교해서 전문가 단체입니다. 두 예. 단체가 모두. 그 단체를 지금 비교하기보다는 예. 전문가 집단에서는 분명히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예. 방역에 유리하다. 예. 우리가 초기에 감염병이 널리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인 거에서 약간 그 방금 전에 박능호 장관이 말한 거에서 살짝 그 자막에는 빠졌던 게 예. 그다지라는 단어가 살짝 지금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박능호 장관은 어제 그다지 했어요. 추천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팩트 파인딩을 정확하게 감염학회가 예. 지난 2일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입국 제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전문가 단체, 의사 단체들은 예. 감염병의 첫 원인인 우한 예. 지역 내지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하자 내지는 좀 선별적으로 받자 이런 예. 주장을 했던 건 맞습니다. 홍대혁 변호사. 네, 아마 쟁점이 결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 대한의학회에서는 이제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 여러 차례 좀 그렇죠. 입장을 거의 뭐 밝혔죠. 7차례인가 했다는 것일 것 같고 지금 감염학회에서는 후배 이성만으로 부족하다. 더 확대해라. 예. 근데 이제 중국 전역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쟁점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대해서 제한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 확대하라는 의미였지. 이런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신문에 언론에서 지금 해석하듯이 그게 과연 거짓말이냐. 제가 보기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논란이라고 저 끝에 하나 또 붙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대한의학회에서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명백하게 뭐 거짓말이 되겠지만 예. 지금 대한감염학회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라. 이 정도였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나, 어떤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약간 설화에 가까운 얘기가 나와서 오늘 또 많은 주목을 끈 내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또 기사로 달아주고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TK 단체장, 문재인 정부 신뢰 깎으려 방역에 소홀한다. 한국일보는 앞에다 이제 막말이라고 썼습니다. 제목에 막말 유시민이라고. 대구시장 경북지사를 거론하면서 신천지 신자 찾기 노력 안 한다. 두 사람 보수정당 소속이라 총선 앞에 정부의 책임 떠넘기려 한다. 뭔가 방역에 소극적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음모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통해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나쁜 정치 바이러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이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러 가지 좀 다른 외교적인 문제나를 감수하고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던 국가들에서는 이 코로나19의 확산 부분들이 저희나 일본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그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생각에는 별로 열심히 이걸 막을 생각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어가지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 입국자를 안 막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감염이 된다 손 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쁜 정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명골 대표님,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 그 코로나19에 관련된 말 중에서 예. 국민들을 가장 화를 나게 한 말 아닌가 싶어요. 예.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이 야전사령관이거든요.
지금 전체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1261명 중에서 예. 대구 경북 지역이 1027명이에요. 예. 그 80%가 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인데 예. 거기 그걸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 뒤에서 총을 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고 고향이 또 경주잖아요. 예. 자기 고향이 저쪽인데 예. 이걸 사유로 총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게 해서 예. 문재인 정권을 흔들리게 해서 그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그 보수 쪽 그 도지사하고 대구시장이 예.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봐도 말을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좀 수준이 예. 낮은 막말이라 참 진짜 얘기하려면은 예.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으니까 예.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신천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예. 조사 안 한 건 맞아요. 예. 지난 2월 예. 18일 날 31번째 환자가 나왔는데 예. 일주일간 손을 놓고 있었어요. 명단 신천지 쪽에 명단만 내라고 하고 예. 그걸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책임만 돌릴 수 있습니까? 아. 물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제 그저께 조치됐죠.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허락 받고 다 해서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이에요, 이게. 예. 이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죠. 총력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만희 교주 예. 신병 빨리 확보해서 예. 똑바로 돼. 신천지 교인들은 말 안 하거든요. 예. 자기 교주 명령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그 명부 다 끌어내고 이런 거는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보는데 그거를 꼭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 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부러 퍼뜨리고 그 키우고 있다. 이런 말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너무 심해서 예. 평론하기도 싫습니다. 이거는. 예. 요 기사 내용 좀 맨 끝에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대구 수성 우리 지역구입니다. 여기다가 본인 페이스북에 한 줄 썼습니다. 어느 정도 것 좀 해라.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우택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저도 뭐 지금 예. 윤 대표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의 초동 대처가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예. 말씀처럼 신천지 처음에 나왔을 때 예. 물론 뭐 이재명 지사가 처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좀 뭐 변호사고 좀 공격적인 성격이 있어서 예. 법률적 검토를 본인 스스로 하고 예.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예, 어떤 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신천지 초동 대응에 좀 실패한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밖에서만 그냥 뭐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밖에서만 소독하고 예. 그 사람들이 누군지 추적하는 거는 명단을 달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처음부터 다 내놓은 게 아니라 예.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러다 나중에 9,000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1,300명까지 유승가 됐는데 예. 그런 부분 또 보건소의 팀장, 담당 팀장이 사실은 걸렸어요. 확진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징계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어물쩍 넘어갔어요. 또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예. 엊그제 이제 대통령이 왔을 때 그 부시장의 비서가 이제 그렇죠. 걸렸었잖아요. 예. 그럼 부시장이 그 회의에 참여하면 제가 보기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참여했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서 부시장이 확진이 되고 거기에 모든 왔으면은 그때 장관, 차관 뭐 대통령까지도 사실 위험성이 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놓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 약간 제가 보기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렇게 가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총선까지.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으로까지 나가는 예. 건 좀 아니다. 근데 말씀처럼 좀 그 방역 대책에 있어서 지금 예. 어쨌든 제일 중심이 대구 경북인데 예. 거기서 조금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차라리 과거에 장관 때 본인의 경험이 이런데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좋습니다. 뭐 이런 좋은 정도 했으면 되는데 뭐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반발을 사고 맙니다. 이게 전달하려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메시지는 전달 안 하고 이런 반발만 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